어르신, 짠 국물 한 모금이 내 뼈의 칼슘을 밖으로 빼앗아 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의 근거를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식탁에서 쉽게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왼쪽 위에 보이는 아이콘을 보세요. 소금 위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신장, 오른쪽 화살표 칼슘, 배출 위 화살표. 이 단순한 화살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 모금의 습관이 65세 이후의 뼈 건강을 서서히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묻습니다. 오늘 점심에 국물 얼마나 드셨나요? 저는 의학 박사 닥터구요입니다. 진료실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의 식단, 약, 검사표를 함께 살펴왔습니다. 저는 진단명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식탁과 생활, 그리고 몸의 신호를 함께 봅니다. 그 결과 한 가지 사실로 자주 돌아옵니다. 짜게 먹는 습관이 칼슘의 출구를 열어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짧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당장 실천 가능한 5가지 수정법을 드립니다. 완치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된다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하지만 정말 괜찮다고 느끼실 때만 눌러주세요. 저는 현실적인 방법만 권합니다.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겁주지 않겠습니다. 가능한 것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먼저 왜 짠맛이 뼈에 불리한가를 짚겠습니다. 소금이 많아지면 몸은 남는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때 칼슘도 함께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별표 칼슘요, 캘슈리아, 별표라고 부릅니다. 오랜 시간 반복되면 식사에서 채운 칼슘의 일부가 몸에 남지 못한 채 바깥으로 나갑니다. 특히 칼슘과 비타민 D가 부족한 식사를 하시는 분일수록 이 손실을 속수무책으로 겪습니다. 나는 우유를 마시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채우고 다른 쪽에서 흘려보내면 총합은 기대보다 적습니다. 오늘은 이 출구를 먼저 줄이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식탁을 떠올려 봅니다. 라면, 김치, 국찌개, 익숙합니다. 편합니다. 그리고 자주 먹습니다. 익숙함이 위험을 가립니다. 라면 한 그릇에 국물까지 마시면 나트륨은 훌쩍 올라갑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이지만 짠맛이 동반됩니다. 국과 찌개는 국물이 문제입니다. 밥과 함께 무심코 여러 모금 마시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맛은 남기고 소금은 줄인다. 국물은 반만, 김치는 저염 버전으로, 라면 스프는 절반만, 그리고 두부와 십자화과 채소로 빈자리를 채웁니다. 짜지 않아도 맛있게 먹는 연습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동선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문제와 숫자를 확인합니다. 둘째, 메커니즘을 단순한 그림으로 이해합니다. 셋째, 일상 예시로 내 식탁을 비춰봅니다. 넷째, 5가지 즉시 수정으로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일주 실험 과제와 안전 고지를 드립니다. 전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소금의 출구를 닫아 우리가 먹은 칼슘이 뼈까지 도착하게 돕는 것. 저는 이를 시간을 아끼는 건강법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선택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 눈앞의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저녁 무엇을 줄이고 무엇으로 채울지 마음속에 적어둡니다. 국물은 반, 스프는 반, 두부 브로콜리 추가. 이 3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짠맛은 기호가 아니라 양입니다. 세계 보건 기준은 하루 나트륨 2.000mg 미만을 권합니다. 소금으로 치면 대략 소금 한 작은술 이하입니다. 생각보다 적습니다. 한국식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밥상에는 국찌개, 반찬에는 김치, 간단한 끼니에는 라면이 있습니다. 익숙한 조합이지요. 그러나 이 3가지가 하루 총 나트륨을 조용히 끌어올립니다. 특히 국물까지 마시면 권고량을 순식간에 넘기기 쉽습니다. 저는 어르신들과 먼저 식탁 지도를 그립니다. 아침 김치 한 접시, 점심 된장찌개 반 공기, 저녁 라면 국물까지.
각 한 번은 작아 보여도 합이 큽니다. 김치는 발효로 얻는 이점이 있지만 염도가 있습니다. 찌개는 건더기보다 국물에 나트륨이 더 많이 녹아 있습니다. 라면은 스프가 문제입니다. 나는 많이 안 먹는데요? 라고 하셔도 모금모금이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맛을 줄이지 말고 소금을 줄이자고 제안합니다. 화면 왼쪽 위 아이콘을 다시 보세요. 소금 결정 모양 옆에 작은 숫자 카운터가 오릅니다. 그 옆에 국자 아이콘이 뜹니다. 한 숟가락을 덜어낼 때마다 카운터가 내려갑니다. 우리는 감각이 아닌 단서로 조절합니다. 국물은 반만, 라면 스프는 절반만, 김치는 저나트륨으로. 저는 이 세 문장을 냉장고 문에 붙여드리라고 권합니다. 식탁에서 행동을 부르는 문장은 짧고 반복되어야 합니다. 숫자는 두려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점이 필요해서 있는 것입니다. 나트륨 2.000mg은 절대선이 아닙니다. 다만 하루 방향을 잡는 표지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칼슘과 나트륨은 저울입니다. 한쪽 접시에 짠맛이 올라가면 다른 접시에서 칼슘을 더 챙겨도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짠맛을 낮추는 동시에 두부와 십자화과 채소로 접시를 채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유입과 유출이 균형을 찾습니다. 작은 사례를 떠올려 봅니다. 73세 박빈원 어르신은 나는 싱겁게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기를 함께 보니 국을 하루 2번, 라면은 일주일에 3번, 김치는 몇 끼니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물 반 남기기, 스프 2분의 1 사용, 저나트륨 김치로 바꾸고 빈자리에 두부 브로콜리를 얹었습니다. 일주일 뒤 어르신은 맛은 유지되는데 입이 덜 마르고 밤에 쥐가 덜 난다고 하셨습니다. 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구를 줄이니 체감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차가 큽니다. 신장심혈관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개인화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실천 기록을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3칸 체크만 하세요. 1. 국물 반 남겼는가? 2. 스프 2분의 1을 지켰는가? 3. 두부 채소를 추가했는가? 체크가 2개 이상이면 잘하신 겁니다. 내일은 3개를 목표로 해봅니다. 우리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향입니다. 방향만 맞으면 시간은 여러분 편입니다. 저는 다음 부분에서 왜 소금이 칼슘을 끌고 나가는지 몸속 메커니즘을 더 단순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 위 아이콘을 떠올리세요. 소금 위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신장 오른쪽 화살표 칼슘, 배출 위 화살표. 이 화살표 하나에 오늘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복잡한 말 대신 체안의 수도관을 떠올리게 합니다. 소금이 많아지면 몸은 과한 나트륨을 빨리 내보내자 모드로 전환합니다. 신장은 혈액을 거르며 소변으로 나트륨을 더 흘려보냅니다. 이때 물이 따라 나가고 칼슘도 함께 끌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칼슘요, 캘슈리아. 먹은 칼슘이 장에서 겨우 흡수됐더라도 소변으로 다시 빠져나가면 뼈까지 도착하는 양은 줄어듭니다. 여기서 두 번째 화살표가 이어집니다. 장 흡수, 비타민 D, 오른쪽 화살표 혈액 칼슘 오른쪽 화살표 뼈.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장에서 끌어들이는 칼슘 자체가 적어집니다. 들어오는 양이 적고 한편으로는 나트륨 때문에 나가는 양이 늘면 몸은 균형을 맞추려고 뼈 창고를 엽니다. 부갑상선 호르몬 신호가 켜지고 파골세포가 활발해져 뼈에서 칼슘을 꺼내 혈액 농도를 지키려 합니다. 이 과정은 생존에 필요하지만 오래 반복되면 뼈의 질과 양이 서서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오게 하고 새지 않게 하자고 강조합니다. 두부 십자화과 채소로 칼슘을 드리고 소금으로 생기는 출구는 좁힙니다. 낮에는 햇볕 10에서 15분으로 DW 스위치를 켭니다. 또 하나 기억해 두실 생활 변수가 있습니다. 일부 혈압약, 특히 특정 이뇨제, 위장 상태, 만성 신장 질환, 갑상선 부갑상선 문제는 칼슘 나트륨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개인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외래에서 약 리스트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수정을 권합니다. 국물은 반만,
라면 스프는 절반만, 김치는 저나트륨, 빈자리는 두부, 브로콜리, 양배추로 채웁니다. 짜지 않아도 맛있게 먹는 법을 배우면 출구를 줄이는 동시에 접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작은 몸의 신호도 살핍니다. 밤에 종아리 쥐가 잦다. 아침에 유난히 구갈이 심하다. 식후 손이 붓는 느낌이 있다. 이런 감각은 짠 섭취와 수분 밸런스를 돌아보라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정은 금물입니다. 개인차가 크고 다른 원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을 권합니다. 오늘 저녁에 국물 반 남김, 스프 2분의 1, 두부 채소 추가를 체크해보세요. 3개 중 2개만 성공해도 훌륭합니다. 내일은 3개를 노립니다. 그렇게 일주일만 해도 입마름이 줄고 밤에 쥐가 덜 나고 새벽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운 느낌을 보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 완치의 약속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방향이 체감으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핵심을 한 줄로 다시 묻겠습니다. 소금이 많아지면 신장은 나트륨과 함께 칼슘을 더 버린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들어오는 칼슘도 줄어든다. 그러니 소금 줄이기, 국물 남기기, 두부 채소 더하기를 같은 날, 같은 식탁에서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저는 다음 부분에서 이 메커니즘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숨어 있는지를 실제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라면 국물과 김치 짠맛이 어디서 우리를 속이는지, 그리고 65세 이후 왜 더 큰 차이를 만드는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일상 속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천천히 따라가 보시죠. 아침입니다. 밥 한 공기, 김치 한 접시, 국 한 그릇. 보기엔 적당합니다. 그런데 국물이 문제입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밥에 비벼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그 순간 소금 카운터가 올라갑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 작은 아이콘이 뜹니다. 국자 모양과 함께 숫자 +1, 또 +1. 저는 여기서 한 문장만 떠올리라고 부탁드립니다. 국물은 반, 맛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건더기는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대신 국물 절반을 남기면 나트륨의 절반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점심은 회사 경로식당 분식집일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메뉴 이름 속에 찌개가 있습니다. 찌개는 건더기보다 국물에 소금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김치를 더 얹습니다. 김치는 좋은 발효식품이지만 짠맛이 동반됩니다. 그럼 김치를 끊으란 말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저나트륨 김치를 권합니다. 또는 빠른 헹굼 10에서 20초. 양념에 과한 소금기를 살짝 줄여줍니다. 화면에 물 흐르는 아이콘이 뜹니다. 염도 아래 화살표 표시가 함께 깜빡입니다. 맛은 남기고 소금만 덜어내는 행동입니다. 오후 간식 시간입니다. 팔이 자연스레 콜라로 갑니다. 갈증이 가라앉는 듯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소금의 출구입니다. 인산당과 함께 짠 음식을 부추기는 조합은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선 보리차물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컵 아이콘에 물방울이 채워지고 화면 아래 글자가 뜹니다. 수분은 넉넉히, 소금은 적게. 저녁이 왔습니다. 라면이 유혹합니다. 간단하고 빠릅니다. 그러나 스프가 핵심입니다. 한 봉지에 스프를 모두 넣고 국물까지 마시면 오늘 하루의 나트륨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이럴 때 저는 3가지를 동시에 제안합니다. 첫째, 스프는 2분의 1만. 둘째, 국물은 반만. 셋째, 빈자리에 두부와 십자화과 채소를 넣기. 라면 물이 끓기 시작할 때 양배추 한 줌을 먼저 넣습니다. 면이 풀릴 즈음 두부 조각을 떨어뜨립니다. 마지막에 스프 절반만 풀고 불을 끕니다. 한 그릇 안에서 짠맛을 낮추고 칼슘, 칼륨 단백질을 올렸습니다. 화면에 3개의 체크가 뜹니다. 스프, 국물 반, 두부, 채소. 여기서 65세 이상이 왜 더 민감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 신호가 무뎌져 물을 적게 마시는 분이 많습니다. 소금이 많은 식사를 하면서 물 섭취가 부족하면 몸은 더욱 농축 모드로 움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뇨제 혈압약을 드십니다. 이런 상황이 겹치면 칼슘료의 체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보수적인 원칙을 권합니다. 국물 반, 스프 2분의 1, 저나트륨 김치, 그리고 매 끼니 두부, 브로콜리, 양배추 중 하나를 꼭
이 4줄을 냉장고 문에 붙입니다. 까먹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실천은 기억에서 시작되니까요. 작은 사례를 전하겠습니다. 68세 김빈원 어르신은 나는 맵고 짠 걸 줄였는데 왜 다리가 묵직할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식사 기록을 보니 아침 국 한 그릇 완식, 점심 김치 추가 리필, 저녁 라면 국물까지였습니다. 우리는 국물 반 남기기, 스프 2분의 1, 저염 김치로 바꾸고 두부 150g 플러스 브로콜리 4에서 5송이를 하루에 나누어 넣었습니다. 일주일 뒤 입마름이 줄고 밤에 종아리 쥐가 덜하다고 하셨습니다. 치료를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출구를 줄이자 체감이 달랐다는 보고입니다. 개인차가 큽니다. 신장심혈관 갑상선 병력이 있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개인화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국물은 반, 스프는 반, 김치는 저염, 여기에 두부 채소 추가를 붙이면 같은 한 끼가 뼈에 유리한 한 끼로 바뀝니다. 저는 다음 부분에서 이 4줄을 5가지 구체 행동으로 풀어 오늘 저녁 바로 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함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이제 바로 바꾸는 5가지를 제안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끼, 한 동작씩 줄이면 됩니다. 저는 외래에서 이 순서를 메모 카드로 드립니다. 식탁에 붙여두고 먹을 때마다 한 줄씩 체크해보세요. 첫째, 국물은 반만. 그릇 안쪽에 젓가락으로 표시선을 만들어두세요. 그 선 아래의 국물은 남깁니다. 국자 크기를 작은 것으로 바꾸면 절반이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밥을 국물에 말지 않기. 건더기는 충분히 씹어 드세요. 물보리차를 따로 두어 갈증은 물로 해결합니다. 마무리 한 줄, 짠맛을 줄여도 맛은 남습니다. 둘째, 라면 스프는 2분의 1만. 물이 끓기 전 양배추 한 줌을 먼저 넣고 면이 풀릴 때 두부 깍둑 100에서 150g을 넣습니다. 불을 줄이고 스프의 절반만 넣어 간을 맞춥니다. 부족하면 후추, 마늘, 식초 한 방울로 풍미를 올립니다. 국물은 반만 맛을 봅니다. 에어프라이어에 구운 뱅어포 한 장을 곁들이면 짠맛 없이도 식감 단백질이 살아납니다. 마무리 한 줄, 스프를 반으로, 풍미는 다른 재료로. 셋째, 김치는 저나트륨 또는 빠른 헹굼 10에서 20초. 포기김치는 먹을 만큼만 잘라 씻고 가볍게 물기를 눌러 뺍니다. 백김치, 물김치처럼 염도 낮은 종류를 섞어 드세요. 김치 국물은 떠먹지 않기. 식탁에 저나트륨 라벨을 붙여두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마무리 한 줄, 발효의 장점은 살리고 과한 소금만 덜어낸다. 넷째, 두부 플러스 십자화과 채소를 매 끼니에 하나 이상. 두부 150에서 200g 또는 브로콜리 4에서 5송이. 양배추 주먹 한 줌을 접시에 올립니다. 볶을 때는 올리브 오일 소량 플러스 마늘만으로 간결하게. 간은 간장 1 작은술 이하. 모자란 맛은 레몬즙이나 식초로 돌립니다. 이 한 접시가 칼슘, 칼륨, 비타민을 보태주고 짠맛 의존도를 낮춥니다. 마무리 한 줄, 접시의 질이 올라가면 소금은 자연히 내려간다. 다섯째, 음료 간 조합 바꾸기. 콜라 가당 음료 대신 보리차물. 외식 국물은 처음 한 숟가락만 맛보고 바로 접시를 건더기 중심으로 바꿉니다. 집에서는 식초 플러스 물, 1시 10분, 플러스 다진 마늘을 만능 산미소스로 만들어두면 소금 없이도 깊이가 납니다. 고추장, 된장은 반 스푼으로 시작해 향신 채소, 파, 양파, 마늘로 빈맛을 메웁니다. 마무리 한 줄, 산미, 향미로 짠맛을 이긴다. 이제 오늘 저녁 체크리스트를 적어보겠습니다. 국물 반 남겼다. 라면 스프 2분의 1만 썼다. 김치 저나트륨, 빠른 헹굼을 했다. 두부, 브로콜리, 양배추 중 하나를 더했다. 음료를 보리차, 물로 바꿨다. 3칸 이상이면 아주 잘하셨습니다. 내일은 4칸, 모레는 5칸을 노려봅니다. 변화는 완벽이 아니라 반복에서 나옵니다. 국물 반, 스프 반, 두부 채소 더하기. 이 3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안전 메모를 덧붙입니다. 신장질환, 신부전, 고혈압, 갑상선, 부갑상선, 통풍이 있으신 분, 이뇨제, 혈압약, 와파린 등 약을 드시는 분은 주치의와 상의해 나트륨, 수분, 칼슘 계획을 개인화하십시오.
저는 다음 부분에서 이 5가지를 일주일 루틴으로 묶고 과제 3단계와 주의 문구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함을 조금만 바꾸는 일입니다. 이제 한 주 루틴으로 묶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는 외래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3줄 약속, 국물은 반, 스프는 반, 김치는 저염, 그리고 하나 더, 두부, 브로콜리, 양배추 중 하나를 매 끼니에 얻는다. 오늘 밤부터 적용합니다. 내일 아침에 체크합니다. 모레도 반복합니다. 일주일만 해봅니다.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입이 덜 마릅니다. 밤에 종아리 쥐가 줄어듭니다. 새벽에 붓기가 가볍습니다. 치료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출구를 좁힌 결과가 생활의 감각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 변화를 뼈에 유리한 환경으로 번역합니다. 루틴을 시간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침, 국찌개가 올라오면 건더기 중심, 국물은 표시선 아래로 남깁니다. 김치는 저나트륨으로 바꿉니다. 빠르게 헹궈도 좋습니다. 접시에 양배추 한 줌을 얹습니다. 점심, 외식이라면 처음 한 숟가락만 국물 맛을 보고 바로 건더기만 건져 드세요. 반찬대에서 두부를 챙깁니다. 콜라가 보이면 보리차물로 바꿉니다. 저녁, 라면이 당기면 스프 2분의 1, 국물 반, 브로콜리 4에서 5송이와 두부 100에서 150g을 넣습니다. 부족한 풍미는 식초 한 방울, 후추, 마늘로 만집니다. 하루가 끝나면 3칸 체크. 1국물 반 2스프 2분의 1 3두부 채소. 2칸이면 성공입니다. 내일은 3칸을 노립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신장 질환, 신부전, 통풍, 갑상선 부갑상선 질환, 항응고제 사용은 개인화가 필요합니다. 약을 드신다면 약 이름을 메모하세요. 다음 진료 때 꼭 상의하십시오. 저나트륨 어지럼, 심한 부종 호흡곤란, 흉통, 극심한 근육 경련이 생기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으세요. 저는 영상에서 가능한 범위만 권합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한 변화가 목표입니다. 이 한 주는 체크리스트 주간입니다. 냉장고 문에 크게 붙여둡니다. 국물 반, 스프 반, 김치 저염, 두부 채소 플러스 1. 가족이 함께 보면 더 좋습니다. 손주가 읽어주면 더 기억납니다. 할 수 있는 날만 하십시오. 못한 날은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원인을 적습니다. 외식이었다, 급했다, 잊었다. 이유를 알면 다음 전략이 보입니다. 작은 실패가 다음 성공의 설계도가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저는 공포를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편을 만듭니다. 나트륨을 낮추면 소변으로 빠지는 칼슘이 줄 수 있습니다. 접시의 질을 올리면 들어오는 칼슘, 칼륨, 비타민이 늘어납니다. 낮에 햇볕 10에서 15분은 흡수 스위치를 켭니다. 3줄 약속을 일주일 미뤄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저는 칼슘, 비타민 D 하루 식단 샘플을 연결해 여러분의 식탁을 완성 루틴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사이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염 김치 고르는 법, 라면 스프 대체 풍미 레시피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닥터고요였습니다. 오늘도 가능한 만큼만, 그러나 꾸준히. 오늘 영상은 나트륨이 칼슘 배출을 늘리는 메커니즘을 짧게 설명하고 한국 일상에서 나트륨을 올리는 라면, 김치국, 찌개를 실제 장면으로 짚었습니다. 핵심은 출구를 좁히는 것입니다. 국물은 반, 스프는 반, 김치는 저염이라는 3줄 약속과 매 끼니 두부 브로콜리 양배추 중 하나를 얻는 플러스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음료는 보리차물로 바꾸고 간은 식초, 후추, 마늘로 풍미를 보완합니다. 별표 일주일 체크리스트, 국물 반, 스프 2분의 1, 두부 채소, 별표로 실천을 기록하며 감각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치료 완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신장, 심혈관, 갑상선, 항응고제 등 기저질환 약물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개인화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칼슘, 비타민 D 식단 샘플을 이어서 완성하겠습니다.